자, 휴림로봇 주주분들 오늘도 반갑습니다. 오늘은요, 이제 6월 18일 12시 53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은요, 좀 빨리 인사를 드렸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걱정하실 것 같아가지고 영상을 좀 빨리 찍는데, 일단은 오늘 같은 경우에서는 제가 지난 시간에서도 하락을 할 수밖에 없었다. 변동성은 유발될 수밖에 없었다. 근데 사실 있잖아요. 오늘 같은 경우 마이너스 4%에 대한 변동성 그나마 잘 버텨주고 있다라고 보는 게, 결국 미국 시장을 보면 미국 시장도 하락을 했잖아요. 보통 이제 장 초반에서는 지금도 이제 오후장으로 들어가는 과정인데 어제 넘어온 물량, 그러니까 단기 매매라던가 아니면은 한머니 그런 자금들이 움직이고 있고, 초반에 이 중장기 자금에 대한 이제 초반으로 넘어가면서 중장기 자금의 영향이 더 커졌었어요. 그러고 나서 일단은 미국 FOMC가 약간 매파적으로 해석됐다는 평가가 나오다 보니까 이어오던 일정이 종료가 되면서 일종의 세론이 많이 가동이 됐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오늘 같은 경우에서는 어떻죠? 하락 종목 수가 훨씬 많습니다. 보시면은 거의 2200개가 하락 종목수가 양시장 모두 합해서 넘고 있죠. 거기다가 이제 또 하나의 이슈가 뭐냐면 하이닉스가 7세대 HBM 공급 보도가 나왔어요. 거기다가 대규모 주주 환원 정책을 공개해서 뭐 미래에셋 그쪽으로 하이닉스랑 미래에셋 쪽으로 쇼티지 보도 나온 변압기, 이런 이제 일부 엔터주나 소비주 이런 것들이 장 초반에서는 오르고 나머지는 그냥 매물과 공방 중이에요. 여기 안에 휴림로봇도 껴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 저는 휴림로봇이 오늘 4%보다 더 빠질 줄 알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름의 방어력은 괜찮아요. 왜냐면 오늘이 이제 신주인수권 발행일이잖아요. 일반 공모로다가 이제 그런 날인데도 불구하고 결국 휴림로봇은 잘 버텨주고 있다고 봐요. 그래서 제가 어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같은 경우에서는 변동성이 유발될 수 없었고, 왜? 지금 이전에 세력들도 고점에서 들어가가지고 지금 하방을 다지고 있다가 여기서 이제 대기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유상증자에 대한 발행가액이 결정이 되면서 이게 일반 공모로 6월 18일 날 들어갔어요. 그래서 어제 영상을 다시 보게 하시면 오늘은 변동성이 좀 유발될 수밖에 없었던 그런 환경에 놓여 있었고, 이 구간만 잘 버티고 나면은 휴림로봇은 상승 기조를 빨리 탈 수 있다. 왜냐면 지금 보면 휴림로봇이 9월 달에는 제가 앞서서 금리에 대해서 상승 기조, 매파적 발언이 좀 나왔다 했잖아요. 근데 9월 달에서는 뭐 금리 같은 경우에서는 올라갈 수가 있다. 그런 빅테크 기업들에 대한 실적이 좋아도 예전에 그 성장이 좀 가파르게 성장했다라고 한다면 지금은 이 절반밖에 성장 못하는 거 아니야? 하면서 좀 빠졌죠. 근데 금리가 빅테크나 로봇주들에 대해서 영향을 많이 받다 보니까 이거에 대해서 우리나라 시장 더불어서 휴림로봇까지 빠지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빠지면서 여러분들이 두려워하지 않았으면 좋겠는 거예요. 결국에서는 지금 소화 과정이라고 보고 있는 게, 일단은 6월 18일 일반 공모 우리가 일정이 있었잖아요. 그럼 여기서 변동성 유발될 수 있었고, 금리에 대한 부분에서도 변동성이 유발될 수 있었어요. 오늘은 하락분이 사실 이제 운명이었다라고 보고 있는데, 그래서 휴림로봇이 아예 그냥 매집이 끝났냐? 아니라고 보고 있거든요. 휴림로봇은 이제 특정 변동폭에 대한 매집은 좀 유지를 하고 있고, 물론 이제 1만원대 라인은 한번 이탈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좀 무섭거나 두려워하실 수도 있는데, 앞전에서 특정 변동폭에 대한 매집은 끝났다라 그렇다기보다는 흐름을 한 번 더 만들려서 상승 기조는 살아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그냥 올라가면은 또 무서운 속도로 또 올라갈 수밖에 없고, 그런 구간이 지금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서는 일부 하락분이 놓여있을 수밖에 없었고, 게다가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그러면은 금리 상승이 일어나고, 실제로 이제 금리 상승이 일어나면 휴림로봇이 끝난 거 아니냐?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그렇지 않아요. 왜냐면 이번 FOMC가 실제 매파적으로 보기에는 좀 어렵거든요. 그리고 트럼프가 MOU에서 서명이 끝났다라는 점이 대기 매수를 가동하는 요인이 되고 있어요. 그럼 초반에서는 FOMC 뉴스 일부 매물하고 투자자들이 해석하는 시간으로 매수가 약하게 작용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것 쪽에서도 종전이 확실히 된다면 이번 FOMC에 대한 인상 전망 점도표도 크게 의미가 없게 됩니다. 그리고 업종별로 대기 매수가 좀 가동되는 케이스들도 많이 나올 거예요. 그 안에서 이미 지금 6월 18일 쪽에서 일반 공모가 끝나고 매물이 나왔던 측면에서 코스닥 150 편입이라는 이런 키워드 안에서도 대기 매수가 가동이 된다라고 한다면 이 로봇주들한테 대한 대기 매수가 세게 가동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코스닥 흔들림이 되게 심한 편인데 저는 이번 단기에 해소되기는 어렵다라고 보는데, 최근에 코스닥이 상승 시도가 빈번하게 나오고 있잖아요. 강하게 움직이다가 눌리는 업종들 계속 체크해 보는데, 그 눌리는 업종들이 휴림로봇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를 갖다 붙여가지고 밀리는 형상이다.
이런 쪽으로 해석하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코스피 지수는 방어가 되고 있긴 하지만 그거는 SK 하이닉스가 오르잖아요. 그래서 지금 중요한 거는 어쨌든 간에 코스닥이 상대적으로 약했고 외국인 매도도 강했고 그에 따라서 슈림로봇도 비슷한 흐름으로 이어갔었잖아요. 저는 업종별로 수급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이 금리에 대한 문제도 어찌됐든 보면은 종전이 확실히 된다고 한다면 이번 FOMC 인산정만 점도표도 의미가 없게 돼요. 그럼 제가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슈림로봇이 지금 일반 공모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죠? 6월 18일 날 들어왔어요. 그러면은 다시 세력들도 빠져나갔다가 이탈이 있었다가 다시 매집 구간을 들어간다라는 거거든요. 이거 어제 영상에서 설명드렸어요. 그러면은 지금 오늘 변동성 작용하고 나서 이후에 이번 그 FOMC 인상 전망 점도표가 의미가 없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코스닥 쪽으로 자금 유입이 들어오는 민감도가 있던 빅테크들에 대한 기업들이나 로봇주들한테 영향력이 갈 거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 주가가 어떻게 보면은 되게 싼 구간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영상을 보는데 댓글에 최근에 이제 제가 바빠가지고 좀 댓글을 못 봤는데 이 코스모 신소재 주주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코스모 신소재도 마찬가지로 만약에 제가 이제 지금 슈림 로봇에 대한 이슈는 계속 설명드렸지만 제가 다른 이제 채널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는 이제 코스모 신소재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었어요. 물론 이제 그때도 4월달 측면에서 올라갔긴 했지만 시장 따라서 계속 하락했거든요. 요거 잠깐만 말씀드릴게요. 코스모 신소재도 결국에선 전 상승 기조 일어날 거라고 보고 있어요. 오늘 이거 MLCC 관련해서 삼성전기라던가 아니면은 사마콘덴서 이런 거는 잘 가고 있거든요. 근데 시장에서도 사실 사마콘덴서 상한가가도 코스모 신소재도 MLCC랑 엮이는 종목이란 말이죠. 근데 왜 그러냐면은 2차 전지에 대한 호재성이 많이 안 나왔기 때문에 그래요. 뭐 리튬 가격이나 이런 것 측면에서 삼성 SDI로 들어가고 코스모 신소재도 지금 하락하는 이유 자체가 그런 쪽에서 나오고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근데 MLCC로도 저는 엮이고 있기 때문에 MLCC로 엮이고 있는 삼성전기에 납품하는 대주전자재료는 어떻죠? 대주전자재료도 마찬가지로 하락하고 있거든요. 코스모 신소재도 그런 측면에서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5% 정도 하락하고 있는데 물론 이제 자동차 부품용 MLCC라던가 이런 이형 필름, 저착 필름 이런 것들을 생산하고 있어서 코스모 신소재도 저는 충분히 갈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근데 다만 코스모 신소재가 지금 얘는 코스피잖아요. 오늘도 코스피 종목은 굉장히 많이 하락하고 있어요. 자, 그렇죠. 100개밖에 상승 안 하고 있어요. 그럼 오늘 MLCC 관련해서는 코스피로 들어가면 삼성전기만 수급 쏠림이 일어나고 있고 거기다가 SK 하이닉스에 대한 수급 쏠림이 일어나면 코스모 신소재도 마찬가지고 다른 종목들도 마찬가지고 이런 그림을 많이 그리고 있단 말이에요. 이거는 코스모 신소재에 대한 잘못이 아니라 시장 눌림에 따라서 같이 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수급 블랙홀 역할하는 SK 하이닉스 이게 주범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힘을 못 내고 있는 거죠. 호재성이 있어도. 근데 저는 이런 것들도 자금에 대한 분산이 있으면은 MLCC 관련 종목들 코스모 신소재라던가 이런 종목군들 그리고 코칩, 아바텍 이런 MLCC 종목들 고루고루게 분산될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하락분이지만 나름의 이제 상승분을 턴어라운드 구간으로 완벽하게 돌아섰을 때 그때 기점으로 들어간다면 저는 코스모 신소재도 충분히 상승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기점이 제가 봤을 때는 이번에 이제 금리에 대한 문제라거나 아니면 앞서서 제가 슈림로봇 설명드리면서 종전이 확실시 된다면 이 부분에서도 제가 이제 말씀을 계속 드렸다시피 이번 FOMC 인상 점도표가 종전이 확실히 된다면 의미가 없게 되기 때문에 대기 매수가 가동이 된다라고 한다면 코스모 신소재를 더불어서 슈림로봇 같은 종목들도 시장 따라서 같이 갈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제가 슈림로봇을 좀 더 집중적으로 보는 이유가 그거예요. 이거 이유가 뭐냐면 로봇주들에 대해서 각광을 많이 못 받았던 이미 피지컬 AI로 각광을 많이 받았어야 됐는데 지금은 이제 안 받고 있잖아요. 이런 안 받았던 종목들이 다시 자금 분산이 일어나면 들어올 거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슈림 로봇이 지금 두려워할 자리가 아니다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게다가 변동폭에 대한 매집은 계속 유지가 되고 있어요. 1만 원 라인은 깼긴 했지만 특정 변동폭에 대한 매집은 끝났죠. 그렇다라고 한다는 것은 흐름을 한 번만 돌려준다고 한다면 충분히 상승 기조를 이어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사실 이제 슈림 로봇에 대한 이슈는 계속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뭐 딱히 더 할 수 있는 그런 것보다도 여러분들이 지금 이 종목을 걱정하는 것보다도 계속 이슈를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를 걱정하는 거, 시세 걱정을 하는 것보다도 확실하게 시장이 돌아서는 턴어라운드 구간이 어딘지 확인이 더 필요해요.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이거 코스모 신소재도 마찬가지고 슈림 로봇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슈림 로봇이 악재성이 있어서 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시장 따라서 하락하는 거지.
현실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내가 지금 휴림 로봇을 갖고 있다가 내가 걱정하는 것보다 차라리 여기 들어오셔가지고, 제가 그래서 여기 들어오라는 이유가 뭐냐면 아래 하단에 나오는 QR코드나 고정 댓글 링크 타고 들어오시면은 입장하게 되거든요. 이전부터 계속 제가 시장에 대한 압박이 있을 때마다 여러분들에게 글을 써드렸어요. 여기서 보시면은 뭐 초반 단타라거나 지금 중요한 거는 FOMC나 중동 서명까지 소식이 나오면서 종전 기대감. 그래서 지금 뭐 반도체 대표주들 들어오고 있다. 전력 인프라 기대감으로 상당히 강하다. 이런 모습들 계속 나타내주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여러분들 이걸 읽으면서 아 지금은 뭐 휴림 로봇이 상승할 때가 아니구나. 아니면 지금 제가 전망 같은 것도 써드리거든요. 이거를 보시면서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좀 다르게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하락하고 있고 힘든 시기가 맞지만 휴림 로봇뿐만이 아니라 그 외의 종목들도 많이 떨어지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에서는 고점 대비해서 많이 떨어졌죠. 그러면은 뭐 포스코 스틸리온 같은 종목도 마찬가지고요. 성호전자도 뭐 마찬가지로 이전에서 꾸준하게 AI로 엮이는 그런 종목이어서 갔지만 지금 이 친구도 횡보 구간을 걸치고 있단 말이에요. 대원전선도 보시면은 이전에 5월 달에선 상승분 2만 원까지 갔다가 지금은 만원 구간대까지 빠졌죠.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뭐 동진 세미캠도 마찬가지고 단기적으로 이제 뭐 하락분이 많이 놓였던 그런 종목들 굉장히 많아요. 뭐 예를 들어서 우진이라는 원전 관련주도 이전에서는 원전 관련해서 이슈 타고 잘 들어오지만 그래도 하락분이 굉장히 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휴림 로봇도 그렇고 코스모 신소재도 그렇고 다른 종목 다 그래요. 근데 이거는 코스모 신소재, 휴림 로봇, 우진에 대한 종목 잘못이 아니라 시장 따라서 하락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개별 호재성 이슈가 있는 거는 우리가 단기 트레이딩을 들어가면 됩니다. 이거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현대약품도 이번에 매수 타점 딱 잡아가지고 오늘 같은 경우 현대약품도 어떻죠? 현대약품 어떻죠? 오늘? 고가가 19%까지 상승 들어갔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여기서 뭐 현대약품 수익 보고서 들어오셨던 분들도 굉장히 많으세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시점에서 여러분들 휴림 로봇이나 코스모 신소재 우리가 그냥 묻어가는 거예요. 그럼 묻어가고 이 방 안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새로운 종목들로 우리가 구성을 하고 수익을 보고 그렇게 기다리는 거죠. 그 휴림 로봇도 마찬가지고 제가 펀더나 아니면 악재가 나와가지고 하락하는 게 아니죠. 매직 구간은 충분히 만원 구간 버텨주면서 지금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6월 18일 날 신주 인수권 발행에 대한 이슈로 변동성은 유발될 수 있었으나 이런 구간만 지키면 우리가 또 자금 유입이 들어오면은 휴림 로봇 같은 종목군들로 수급이 들어온단 말이죠. 그러면은 지금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종목들은 상승률을 또 빠르게 갈 수 있어요. 그 마찬가지로 뭐 코스모 신소재도 그렇고 이전에 뭐 동진 세미캠 이런 종목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런 것들 종목들 천천히 기다리면서 단기 트레이딩 할 수 있는 종목들은 들어가는 거죠. 그게 오늘 현대약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우리가 한번 보면서 가야 되고요. 지금 중요한 거는 개별적인 호재성 이슈가 아니에요. 어차피 시장이 회복하면 제가 그동안 휴림 로봇에 대한 이슈들 많이 설명드렸잖아요. 어차피 시장의 죄송합니다. 시장에 대해서 회복이 되면은 휴림 로봇 같은 종목군들에 대해서 수급이 이동할 수밖에 없어요. 코스닥 쪽으로 수급이 이동하게 되면 휴림 로봇 같은 종목들이 빠르게 상승되는 거죠. 그럼 지금은 가장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결국 시장 이야기입니다. 시장이 살아나야 휴림 로봇도 이슈가 생기고 상승 탄력을 받는 건데 지금은 이 시장에 대해서 호재성 이슈가 나와도 잘 상승력이 안 붙어주고 있어요. 피지컬 AI에 대한 이슈가 나와줘도 이전에 LG전자 같은 경우에서도 어떻죠? 한 번에 급등줬다 쭉 빠져요. 그 다음에 어떻죠? 뭐 예를 들어서 현대차 같은 경우에서도 피지컬 AI에 대한 이슈 나와도 한 번에 올라갔다가 쭉 빠져줘요. 그럼 지금 70만원까지 갔다가 60만원대까지 떨어졌죠. 오늘의 상승률도 현대차도 2% 떨어지면은 저는 휴림 로봇이 오늘 6월 18일 그러니까 신주인세권 발행 일임에도 불구하고 4% 하락한다는 건 굉장히 하락 방어를 잘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주가 하락 방어력이 굉장히 좋다라는 거고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최근에서에 대한 세력대 매직 구간도 있었지만 연기금과 투신이 동시에 들어왔을 때 이 매직 구간에서는 주가 방어력이 굉장히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 측면에서도 휴림 로봇은 주가 방어력이 좋으면은 이럴 때 시장이 회복해서 수급만 좀 들어와 주면은 또 휴림 로봇은 상승 탄력을 또 받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다른 종목들은 여러분들 있잖아요. 한 번에 신고가 올렸다가 쭉 뺐다가 횡보 기간을 걸치지 않고 그냥 쭉 빠져요. 이런 종목들이 수두룩하거든요. 휴림 로봇은 횡보 기간이 길다고 해서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는 굉장히 상승분이 괜찮다. 저는 주가 방어력이 괜찮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물론 여러분들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아니면 뭐 서진 시스템 이런 종목들 있죠. 얘네들 같은 경우에서는 완벽하게 우리나라 시장에 올라온 이유가 뭐예요?
AI로 올라왔잖아요. 반도체 쪽 종목들은 잘 올라와주고 있어요. 근데 제가 휴림 로봇을 처음에 이슈를 타고서 여러분들의 로봇에 대해서 이슈가 있었을 때 2025년 12월 31일에 말씀드려가지고 300% 수익률 낸 다음에 매도 때렸어요. 그 다음에 대마이평 이쯤에서 수렴해서 다시 들어간 거거든요. 이쯤에서. 그러면 지금 우리가 횡보 기간은 길 수 있을지언정 이런 구간만 잘 버티고 가주면은 휴림 로봇도 결국에는 상승 기조를 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슈 같은 건 이전부터 계속 설명드려가지고 굳이 코멘트는 붙이진 않겠다만 시장 이슈 따라가지고 회복했을 때 휴림 로봇 같은 종목들이 추가 상승이 되게 빠르게 일어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시장이 굉장히 특이하잖아요. 이슈가 붙어도 시장에 대해서 순환매적인 부분보다도 결국에서는 반도체만 가고 있는 시장이잖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휴림 로봇 포기하고 가야 됩니까? 아니라는 거죠. 어차피 올라올 종목 같은 경우에서는 우리가 버티면서 가는 거예요. 그럼 반도체도 볼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서는 데이 트레이딩 하면서 현대약품이라는 종목도 우리가 수익을 받고. 그러니까 이런 거를 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고 시장의 상황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제가 항상 여기 들어오셔서 정보들 계속 받아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들어오는 방법은 아래 하단에 나오는 QR코드나 고정 댓글 링크 타고 들어오시면 들어오실 수 있으니까 여기 참여해 주셔서 이슈들 좀 체킹하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방송을 좀 일찍 찍어서 요즘 이제 좀 할 일이 좀 많아져가지고 영상을 좀 일찍 찍는 경우가 많아지는데 일단 최대한 휴림 로봇 찍을 수 있을 때까지 좀 찍고 여러분들과 함께 할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고 추가 정보는 여기로 업데이트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공지사항이나 뭐 추가 정보 나오면은 실시간으로 여기서 계속 업데이트 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여기로 들어오셔가지고 정보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저는 또 여기서 마무리할 거고요. 다음 이제 정보들 같은 경우는 여기 남겨드릴 테니까 들어오셔서 정보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